지난 1차전과 2차전을 좀 한번 짚어보면요. 1차전에서는 2라운드죠. 2대 0으로 이랜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네. 11라운드에서는 2대 1로 대전의 한 점 차 또 승리, 굉장히 또 접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1차전에서 두 골을 몰아 넣었던 타라바이 선수는 오늘은 선발 출장하지는 않았었고요. 2차전에서 아주 소중한 결승골을 제공했었던 김동찬 선수는 오늘 경기 역시 베스트 11 전방을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2라운드를 살펴보면 슈팅 개수가 14대 5, 유효 슈팅이 5대 2로 좀 압도적인 대전의 승리여야 했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이랜드가 그렇죠. 승리를 거뒀었는데 또 11라운드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2대 1로 대전이 승리였었지만 유효 슈팅 이런 지표들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점유율 측면에서 서울이 또 반대로 62%로 앞섰던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1차전과 2차전이 펼쳐졌던 때와는 지금 양팀이 많은 여건들이 바뀌었죠. 일단 서울 이랜드는 성적이 조금 만족치 않았기 때문에 감독을 교체를 하는 강수를 뒀고요. 네. 대전과 같은 경우에서는 완벽한 활약을 펼치고 있던 용병, 공수의 핵심을 모두 계약 완료로 이적시켰습니다. 자, 바로 이런 선수들의 주전 라인업을 살펴보시죠. 서울 이랜드 박건하 감독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골키퍼를 비롯해서 김태윤, 김동진, 김동철, 클라이 미첼, 신일수, 김재성, 최호백, 안태현, 서정진, 주민규까지 서울 이랜드의 11명입니다. 최근에는 박건하 감독이 베스트 11을 고정을 하고 어떤 전술적으로 확립을 하는 그런 경기들을 치르고 있었었는데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여러 선수들이 입단을 하면서 박건하 감독 오늘 라인업에서는 조금 다르게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네. 반대로 대전 시티즌, 서울에 맞서는 대전의 라인업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최문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주원 골키퍼, 장클로드, 김혜식, 이동수, 오창현, 김병석, 황인범, 김선민, 김동찬, 유승환, 진대성까지 베스트 11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3백을 가동하면서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최문식 감독이죠. 지난 라운드와 그대로 똑같은 3백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까지 똑같은 라인업을 짜왔습니다. 네, 오늘 주부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심에는 박정진, 그리고 지승민 1부심이고요. 박균용 2부심, 대기심에는 김대용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이 주심, 부심, 대기심까지 오늘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하고 멋진 경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최문식 감독은 오늘도 이동수와 장커로드 선수 그리고 앞에 배치를 된 김병석 선수까지 3백으로 전반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문식 감독이 3백을 가용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과정에서 박건하 감독은 과감하게 3백을 저격할 수 있는 투톱을 꺼내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서정진 선수는 K리그의 수준급 공격수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서정진 선수의 입단은 박건하 감독에게 공격적인 옵션을 한층 더 높은 레벨로 제공해 줄 수 있을 예정입니다. 반면에 서울에서도 또 한 번의 선수 변화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유재호 선수를 영입 비롯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얼마 전이었는데요. 네, 유재호 선수와 유창현 선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서정진 선수와 이제 J2 리그 도쿄 베르디에서 뛰고 있던 고경준 선수까지 이 공수에 걸쳐서 아주 전방위적인 영입을 4명을 하면서 선수단을 굉장히 탄탄하게 갖췄습니다. 네. 이런 점을 바로 감독이 바뀌면서 좀 팀을 새롭게 구상한다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벨루스 선수를 이제 떠나보내고 박건하 감독이 이제 입맛에 맞는 그런 선수들로 선수단을 조금씩 개편하는 그런 과정이죠. 네. 박건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면은 지난 라운드의 적장이었던 이 안산의 감독 이응실 감독의 말을 좀 빌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선수단이 몰라보게 끈끈해졌고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평을 내리셨거든요.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군요. 기록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흰색 유니폼의 대전 시티즌,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남색 유니폼의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달라진 색깔을 추구해야 하는 서울 이랜드, 이제는 좀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대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양 팀의 수비가 나란히 5위와 6위에 나란히 5위와 6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저희가 이런 매치를 승점 6점짜리 매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오른쪽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유니폼을 잡아 끌면서 파울을 끊어냈습니다. 자, 김혜식 선수가 조금 거칠게 들어갔죠. 네. 자, 서정진 선수, 많은 서울 이랜드 팬분들이 피치 위에서 서정진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일단 방금 장면에서는 아주 좋은 위치에서 세트피스 찬스를 잘 이끌어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프리킥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김재성 선수가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일단 자리 조정을 한 이후에 볼을 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몸싸움에서 도움이 되는 미첼 선수라든지 몸싸움이 좋은 선수들은 김동진 선수를 비롯해서 전방에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오른발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걷어내면서 일단 한 차례 고비를 넘기고 있는 대전 시티즌. 네, 장클로드가 굉장히 좋은 헤더를 기록해줬습니다. 네. 오늘 양팀 용병 수비수들 미첼 선수와 장클로드 선수의 어떤 수비 대결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이 드로잉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붙여줬고 하지만 걷어내는 대전. 볼 경합 이후에 멀리 걷어냈습니다. 최근에는 김동진 선수가 중앙 수비수의 배치를 연속으로 되는 것에 바라보고 이제 박건하 감독이 김동진 선수가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중앙 수비로 기용을 하면서 풀어준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오히려 박건하 감독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김동진 선수는 지금도 김동진 선수가 뭐 돌파를 하다가 좀 실패를 했었는데요. 김동진 선수는 워낙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풀백, 중앙 수비수 어떤 자리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확답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베테랑 선수답게 감독 또한 신임으로 보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체력 또한 젊은 선수들의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자, 볼 끌어냈습니다. 좋아요. 역습 역습 찬스. 살려가야죠. 앞으로 그렇죠. 찔러줬습니다. 자, 하지만 마크하면서 일단 먼저 볼을 따내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미첼이 김동찬 선수가 공간을 선점하지 못하도록 미리 패스의 길목을 차단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네. 미드필더 부분에서 중원 싸움이 치열한 양팀. 그렇습니다. 대전 시티즌의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이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압박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보시는 장면도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일단 중원에서의 다툼이 어느 팀 먼저 끊어내느냐가 선취점을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대전 시티즌이 압박의 수위를 이렇게 유지를 해버린다면 오늘 날씨, 습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터프하고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한 판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헤딩으로 다시 한번 걷어냈고요. 날씨 또한 선수들의 뭐 체력도 체력이겠습니다만 불쾌해질 수도 기분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기는 심판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주심을 보기 힘든 그런 여건의 경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옆줄 바깥으로 공을 걷어내고 있는 대전 시티즌. 왼쪽 부근 자, 두 명의 협력 수비 통했고요. 뒤로 걷어내면서 앞으로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중원. 좋아요. 기회가 대전에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클로 저지해냈습니다. 지금은 유승환 선수가 이 신인 선수의 페이스가 최근 상당히 무섭습니다. 네. 사실 최문식 감독이 이렇게 신인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하는 것은 뭐 대전 시티즌의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선수단의 어떤 뎁스 자체가 엷으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유승환 선수가 이 신인 선수치고는 굉장히 과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뭐 선수단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은 전혀 내세울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오늘 선발로 뛰는 유승환 선수라든지 황인범 선수, 김혜식 선수, 대전 시티즌은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최문식 감독이 정말 과감한 믿음을 주면서 성적 또한 아주 유기 좋은 순위로 이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최문식 감독 입장에서는 이 여름 이적 시장만큼 아쉬운 시기가 없을 거예요. 네. 사실 다른 팀들은 모두 선수들 부족한 포지션에 영입을 하면서 살을 붙이는 시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전 시티즌은 살을 더 깎아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선수가 조금 선수단의 폭이 얇은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었었는데 외국인 용병 2명 봉수의 지금도 끊겼고요. 봉수의 핵심을 모두 이적시키면서 없는 살을 더욱 깎아내고만 대전 시티즌의 최문식 감독입니다. 네. 경기 시작 전에도 또 만나보고 오셨다면서요? 그렇죠. 속이 정말 쓰리실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최문식 감독이 주창하는 그런 축구 철학, 패싱 플레이로 일한 점유율, 그리고 이제 빠른 템포의 공격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모습은 대전 시티즌의 많은 팬분들이 최문식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양팀 큰 공격 찬스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옆에는 잠실 야구장 또 못지않은 함성 소리가 또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왼쪽에서 스로잉 공격 앞쪽으로 연계해봤습니다. 헤딩 경합 이후에 다시 한번 라인 쪽 경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미첼이 김영관 골키퍼에게. 자, 오랜만에 비첼이 다시 한번 뒤로 볼을 돌리면서 공격을 한번 차분히 진행해 보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네.
김동진이 왼쪽에서 앞쪽으로 길게 연결해줬습니다. 헤딩으로 끌어냈고요. 발이 높았습니다. 자, 장클로드 선수가 잠깐 한쪽 발을 디디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경기와 같이 오늘 경기에서도 이 김병석 선수가 수비 시 때는 뒤로 내려앉으면서 3백 또는 5백의 형태를 유지하는 대전 시티즌인데요. 하지만 이 5백을 유지하면서 또는 3백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최대한 공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 강력하게 풍깁니다. 네. 그 수비를 얼마나 3백을 공격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김병석 선수가 지금 또 왼쪽으로 볼을 돌렸는데요. 이번엔 왼쪽에서 공격 흘러를 모색하는 대전 시티즌.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 압박도 굉장히 좋아요. 확실히 이 적장이 칭찬을 해줬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서울 이랜드가 지난 라운드에서 안산과 비기면서 안산의 이응실 감독이 과연 박건하 감독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수비의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7분 30초 뭐 많은 시간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유효해 보입니다. 네, 양팀이 아직까지는 조금 탐색전을 가져가고 있고요. 아주 네. 활발한 전방 패스라든지 앞쪽으로 뿌리는 그런 동작은 나오지 않고 있고, 양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을 받아들었을 때 최대한 그 공을 오래 소유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까지는 뭐 이런 형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분명히 앞선 두 번의 경기와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선수단 또한 감독 또한 많이 달라진 양팀이잖아요. 그렇죠. 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대전 시티즌 입장에서는 완델송과 실바가 아웃됐다는 것, 네. 이 공수의 핵심이 없어졌다는 것은 감독 입장에서는 이 한 선수만 시즌 중에 없어지는 것도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인데 두 선수가 반환점을 돈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정말 악몽이죠. 네. 그 빈 곳들을 신인 선수들을 유승환 선수라든지 황인범, 김혜식 이런 신인 선수들을 고용을 하면서 메꿔가고 있는 최문식 감독입니다. 좋아요. 왼쪽입니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한번 접어넣고 오른쪽으로 박스 안쪽에서 태클로 저지했습니다. 네, 펄 터치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네. 두 명이 경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왼쪽입니다. 김동진이 미들 패스 시도 앞쪽에 차단됐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지난 안산과의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공격을 전개하다가 의외로 패스 미스라든지 공격 전개 부분에서 조금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점인데, 지금도 역습을 하다가 너무나도 조금 쉽게 공을 뺏기는 장면이 한 차례 나왔었거든요. 네. 자, 이런 점을 서울 이랜드가 앞으로 어떻게 더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대전을 압박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터치가 길었습니다. 네. 수비수 뒤쪽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등 뒤로 공을 살짝 플릭, 그러니까 이제 비껴차는 동작까지는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네. 유승환 선수가 조금 강약 조절에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왼쪽에서의 공격 전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차단을 내면서 도는 과정 3명이 에워쌉니다. 자, 정당한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계속 공격이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왼쪽 3명의 사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파울입니다. 뒤에서 이제 달려들었던 김선민 선수에게 파울을 준 것 같아요. 네. 뭐 김선민 선수가 거의 뭐 어부바 할 뻔했어요. 네, 뒤쪽에서 거의 덮치다시피 수비를 펼쳤던 김선민. 네. 서정진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박건하 감독이 부임 이후로 2승 2무, 팀이 아직까지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전에 서울 이랜드의 성적을 생각을 한다면 정말 적어도 기록면에서는, 성적면에서는 황골탈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 아직 끊길 뻔했는데요. 오른쪽으로 걷어내면서 네. 한 골을 넘기고 있습니다. 네, 저런 패스 미스는 오늘 같은 경기, 특히나 오늘같이 선제골이 중요한 경기에서는 치명타입니다. 네. 오른쪽 올려줬습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골라인 아웃. 서정진과 주민규를 투톱으로 4-4-2 형태를, 굉장히 또 오랜만에 4-4-2 포메이션을 서울 이랜드가 꺼내들면서 대전 시티즌의 어떤 3백을 저격하고 있는데요. 네. 뭐 박건하 감독에게 오늘 4-4-2의 특징이라든지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물음을 봤을 때 감독이 경기 시작 전에 세팅을 해주는 건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시작되고 난 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포지셔닝을 자유롭게 가져가는 선수들의 자유도를 나는 보장을 해주고 싶고, 나는 내 선수들을 믿는다라고 아주 훌륭한 대답을 내려줬던 박건하 감독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믿음에 보답을 해야 하는 오늘 경기, 서울 이랜드가 연승을 달릴 수 있을지. 하지만 넘어지면서 태클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안태현 선수. 전반전 초반에는 왼쪽에서 공격 전개가 이루어졌었다면 10분 이후부터는 오른쪽에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FC고요. 그렇습니다. 중앙보다는 조금 측면 공격을 주로 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죠. 네.
여전히 앞쪽에서는 주민규 선수라든지 공격수들이 수비 뒷공간을 파기 위해서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3백의 좌우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오늘 중앙 쪽으로 공격을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양쪽 윙백, 윙백에서부터 시작되는 측면 공격의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른쪽으로 아마 수비수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협력 수비의 어떤 촘촘함도 굉장히 대전 시티즌이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침착하게 골키퍼에게 연결, 앞쪽으로 멀리 벗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중원 싸움 이랜드가 따냈습니다. 오른쪽인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신의 선수들이 많은 대전 시티즌의 이 왼쪽 라인을 서울 이랜드가 굉장히 거칠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몸싸움을 굉장히 이용을 해서 아무래도 좀 어린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싸움 측면에서는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 갈수록 서울 이랜드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현재 2연승을 달리고 있으면서 좀 좋은 가도를 중반부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반면에 대전 시티즌은 최근에 좋아요. 좋은 연결. 자, 황인범인데요. 박스 안쪽입니다. 하지만 4명이 들어왔고 왼쪽으로 여의치 않죠.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동철의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네. 확실히 저렇게 더운데 바짝 붙어버리면 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김동철 선수가 상대 선수를 돌아서는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심정으로 바짝 죄어줬거든요. 네. 드로잉 공격, 시티즌 공격, 수비 받고 나갔습니다. 다시 라인 쪽으로 박스 안쪽 연결해줬습니다. 헤딩! 하지만 넘친 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김영광 골키퍼. 마지막에는 진대성 선수가 헤더까지 잘 연결을 해봤었는데요. 오늘 경기 첫 번째 2호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 좋아요. 최호백 선수. 지금은 비록 공을 잃어버렸지만 방금 같은 드리블 돌파, 과감함은 충분히 좋았습니다. 네. 공격 라인에서의 수비 가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FC입니다. 그렇죠. 공을 잃어버린 시점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압박에 들어가고 있는 서울 이랜드인데요. 네. 양팀 선수들이 오늘 날씨, 더운 습도, 높은 습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 경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대전 시티즌의 판단이죠. 이 공격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을 밖으로 거둘 것인가. 일단 일어났습니다. 네. 저러다가 뺏기게 되면 서울 이랜드가 공격을 감행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일단 자신들부터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룰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암묵적인 규칙이죠. 그렇죠. 잘게 잘 풀어냈고요. 네. 왼쪽입니다. 김동진. 오늘 활동량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최호백에게 박스 안쪽으로 찔러줬습니다. 걷어내는 대전. 역시나 공격 라인에서부터 적극적인 수비가 수비 진영에서도 대전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수비 3명이 에어싸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찔러줬습니다. 자, 이 공이 다시 주민규 선수에게 돌아오지 않았네요. 네. 신일수 앞쪽으로 주민규에게 여의치 않자 뒤로 내줍니다. 서울 이랜드의 압박이 지금도 잘 먹혀 들어가는 이유는 대전 시티즌같이 패션 플레이라든지 쇼 패스를 연속으로 기용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팀에게는 공간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점을 서울 이랜드가 지금 굉장히 잘 파고들고 있어요. 예쁘게 공을 차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터치를 이용하면서 공격을 전개했던 대전 시티즌, 다시 한번 공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전반전 3분의 1가량이 지났습니다. 15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양팀은 득점 없이 0대 0의 균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중원 압박이 저렇게 전방부터 거칠게 들어올 때는 대전 시티즌도 평소의 패턴이 아닌 조금 롱볼이라든지 전방으로 한 번에 붙여주는 그런 볼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처럼요. 좋아요. 네. 오른쪽에서 공 높게 뛰어보냈습니다. 주민규와 최호백이 잠깐 겹쳤고요. 다시 뒤로 내줬습니다. 김동진 크로스. 헤딩은 대전의 목. 자, 좋아요. 몸싸움이 거친데요. 한번 접고 천천히 중원으로 볼 내줬습니다. 김선민 오른쪽으로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수비수가 얼마 없는 대전. 안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자, 오버래핑 좋아요. 오창현 안쪽으로 바로 슈팅까지! 막아냈습니다. 김영광 골키퍼. 네, 김동찬 선수가 지금 너무나도 멋진 발리 슈팅으로 두 번째 유효 슈팅을 들어가 봤었는데 네. 김영광 골키퍼가 저것을 막아낸 걸로는 모자랐는지 잡아내버렸습니다. 김동찬의 슈팅이 좋았습니다만 힘이 좀 실리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넘어지면서 발등을 볼에 갖다 댔는데 조금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도가 굉장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김영광 골키퍼에게는 조금 까다로운 슈팅이었었는데 뭐 역시나 이럴 때는 글로리의 클래스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바운드가 형성이 됐었던 공이었었기 때문에 쉽진 않았었지만 그렇죠. 일단은 김영광 골키퍼의 호수비에 막혔고요. 다시 왼쪽에 이번에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박스 안쪽으로 4명이 에어싸고 있습니다. 뒤로 내주면서 오른발로 강하게 벽에 막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의 역습입니다. 하지만 헤딩으로 끌어내는 서울 이랜드. 그렇습니다. 김동철 선수가 볼을 굉장히 잘 예측해줬습니다. 네. 자, 서정진이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도 안쪽입니다. 좋아요. 서정진! 자, 마지막에 코너킥까지는 연결해봤네요. 김병석이 발맞고 아웃됐습니다. 서정진 선수가 아직까지는 나머지 선수들과 이렇게 선발이 완벽하게 맞지 않을 텐데 오늘 경기 전반전 주요한 공격 루트로 원투 패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네. 마치 뭐 올 시즌 내내 발을 맞춰본 그런 선수들 같이 서정진 선수가 원투 패스를 이용해서 상대 수비수들을 쉽게 벗겨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경기 코너킥. 김재성이 준비합니다. 코너킥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러가는 힘없는 볼이 됐습니다. 네. 온라인 아웃. 연습 그라운드에서 이제 연습을 했던 내용이랑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됐던 모양이죠. 네. 첫 번째 코너킥 기회를 아쉽게 날려버리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아무래도 김재성 선수 하면은 킥이 너무나도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마틴 레니 감독 아래에서는 풀백이라든지 윙어 자신이 선호하는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들을 막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기 조금 어려웠었다라면 박건하 감독 아래에서는 꾸준히 공격형 미드필드로 들어오면서 경기력까지 좋아진 그런 형국입니다. 네, 볼 따냈습니다. 좋아요. 김동찬 진대성에게 박스 안쪽에서 태클했는데 역시나 김동진 잘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에 맞았습니다. 핸드볼 네. 파워. 김동진 선수의 어떤 태클은 100점 만점짜리였죠. 네. 과하지도 않고 정말 적당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태클을 들어간 위치 자체가 수비수로서는 실패를 했을 때 파울을 주게 된다면 뭐 치명적인 결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김동진 선수의 그런 과감한 태클이 조금 더 빛나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것이 역시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나 뭐 해외 리그까지 경험을 하고 김동진 선수이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김동진 또는 뭐 김영광 선수 이런 선수들이 뒷문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죠. 네. 아웃사이드 앞쪽입니다. 빠르게 연결. 자, 올려줬는데요. 그대로 골대를 봤어요. 맞았군요. 자, 골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세컨볼 나갔습니다. 최호백의 작품을 골포스트가 망쳤습니다. 저 이 찬스가 시작됐던 아웃프런트 패스부터 기가 막혔었거든요. 네. 그것을 너무나도 좋았던 로빙 패스로 연결을 했었던 최호백 선수인데 이게 그대로 크로스바를 맞고 나고 맙니다. 본인이 더욱더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작품 하나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 베스트 골로 선정이 되기에도 모자람이 없었던 그런 슈팅이었는데 크로스바가 거부했어요. 이른바 두 번의 칩샷을 통해서 골로 연결될 수 있었던 아쉬웠던 장면. 네. 이번에 코너킥이 힘없이 흘러갔습니다. 자, 세트피스 찬스에서 계속 서울 이랜드가 공을 좀 뺏기는데요. 네. 좋아요. 오른쪽이었습니다. 아니 안쪽이었고요. 박스 자. 안쪽에서 걷어냅니다. 주민규를 보고 짧게 올려줬는데 그대로 잘렸고요. 이랜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최우백 선수가 건네받은 그 아웃프런트 패스도 저는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네. 저런 파인 플레이를 펼치게 되면 아무래도 나머지 선수들이 기세가 조금 같이 살아나면서 경기력까지 같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서울 이랜드가 공을 소유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앞쪽입니다. 대단한데요. 이랜드의 패스가 좋습니다. 차분하게 수비 두 명이 에어쌉니다. 툭 찔러줘봤습니다만 옆줄 바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원터치로 비껴서 전방으로 뿌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패스였는데 그것을 또 수비수가 시각이 미치지 않는 대각 지점으로 정확하게 보냈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의 패스 완성도가 살아나면서 대전 시티즌이 조금씩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전반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전의 수비가 견고했었는데 네. 전반전 중반부로 흘러갈수록 서울에 좀 재치 있는 패스들이 많이 먹혀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수비 숫자를 굉장히 한 사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5백을 최문식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들고 나왔다는 것은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오른쪽에서 살렵을 했습니다만 네. 바깥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김태현 선수도 오랜만에 오버래핑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갔다가 다시 복귀했고요. 네. 서울이 계속해서 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호백. 자, 지금 완전히 서울 이랜드 패스인데요. 웬만하면 대전 시티즌의 지정에서 볼이 다니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또 한 번 5백은 없습니다. 3명 에어싸고 이제야 걷어냈습니다. 5백에 혼자 돌진했던 주민규. 하지만 상대 수비는 주민규를 막아서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만큼 주민규 선수의 역시나 뭐 몸싸움이라든지 저렇게 수비수에게 비벼주는 포스트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호백 선수 점점 템포가 올라가고 있어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김재성이 오른쪽으로 안태현이 기다립니다. 올려줄 듯 말 듯 올려줬습니다. 헤딩으로 걷어내는 장클로드. 자, 장클로드가 오늘 경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공중볼 싸움 승리로 가져갔고요. 진대성이 볼을 빼앗겼습니다. 지금은 대전이 볼을 뺏어 들고 나서 패스 3번을 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서울 이랜드의 압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최호백 다시 한번 갑니다. 왼쪽 젖혔습니다. 하지만 수비 받고 굴절. 네. 아웃됐습니다. 이번에는 오창현 선수가 최호백 선수의 현란한 스텝 오버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아주 잘 쫓아갔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공이 위험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대전 시티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대목이고요. 앞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11라운드에서는 대전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만 점유율이 62%가 서로 앞섰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경기도 조금은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 선취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두 번의 세트피스 찬스에서는 서울 이랜드가 좀 허무하게 물러났었죠. 네. 자, 지금 한 번은 조금 다른 승부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 이랜드 FC 세 번째 코너킥 찬스입니다. 오른발로 올려줬고 다시 한번 걷어냈습니다. 오! 이 선에서 강하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지금은 때리고 내려오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저기서 무리하게 이제 공을 소유하다가 혹시라도 뺏기게 되면 역습을 정말 크게 한번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최호백 선수였네요. 그렇습니다. 뭐 앞서 제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최호백 선수의 템포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저 발등 인스텝 슈팅도 물론 크게 벗어났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전반전 24분이 막 지났습니다. 박주원 키퍼가 길게 앞쪽으로 골킥. 대전 시티즌이 공을 조금 소유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끝나요? 좋아요. 키퍼가 들어왔습니까?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대전의 선취골. 자, 김영광 선수가 골문을 비웠었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금 황인범 선수가 저격을 했나요? 김영광 골키퍼가 살짝 어이없다듯이 웃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킹미스를 범했고 자신의 골문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김영광 골키퍼를 그대로 대전 시티즌이 저격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면 또 황인범 선수는 2경기 연속골이죠. 슈퍼세이브 글로리라는 뒤에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로 황인범 선수가 허를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표정에는 변화가 없지만 최문식 감독 분명히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경기도 굉장히 힘든, 특히나 오늘 경기 전반 한 20여 분이 지나는 동안 서울 이랜드의 페이스가 워낙 무서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의 실수를 결정적으로 한 골이라는 결과로 들고 왔다는 것 자체가 최문식 감독에게는 굉장히 기뻐할 일일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전반전 페이스가 중반부가 지날수록 서울 이랜드 쪽으로 흘러왔었는데 네. 이 한 골로 인해서 대전 시티즌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최호백 주춤 자, 김동진이 받았습니다. 네. 최호백과 김동진. 많은 수비들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왼쪽입니다. 김동진. 여의치 않자 뒤로 최호백에게. 좋아요.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조금 멀리 가는 공이었는데 사이드 체인지라는 타이밍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지금 패스 마지막 하나의 완성도가 더 떨어지면서 굉장히 소중한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눈빛은 맞았는데 사인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선제골을 기록한 황인범 선수 최근 페이스가 뜨겁죠. 최문식 감독의 이제 신임을 받으면서 시즌 3호 골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정말 대전 시티즌
황인범 선수가요 96년생입니다. 어. 만으로 19살의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 시티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올림픽 대표팀 예비 명단에까지 들면서 자신의 장래를 잠재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황인범 선수, 이렇게 결과로서도 보답을 해주면서 정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K리그를 또 대표하는 뭐 비록 챌린지입니다만 대표는 또 키퍼 국가대표까지 했었던 김영관 골키퍼를 상대로 네. 골을 기록한 황인범 선수입니다. 오히려 김영관 골키퍼는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19살의 황인범은 참 침착한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최호백 재치 있는 패스 왼쪽입니다. 아, 좋아요. 서정진 안쪽으로 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지금 서정진 선수도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아주 예리한 패스를 한번 배달해 봤었는데요. 박주원 선수가 골키퍼 장갑을 끼고 있죠. 네. 지난 두 경기는 이범수 선수가, 그리고 그 전, 그러니까 세 경기 전에서 이제 안산과의 경기에서는 또 박주원 선수가 골키퍼 장갑을 꼈었는데 세 경기 만에 다시 한번 박주원 선수가 골키퍼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 이랜드 FC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실점이긴 했습니다만 재빨리 전점을 가다듬고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올 시즌 서울 이랜드가 수비적으로 이 기록이라든지 지금 좋아요. 슈팅까지 의지가 앞섰습니다. 네, 마음이 조금 급했네요. 네. 앞서 말을 이어가 주자면은 김영관 골키퍼가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 서울 이랜드에 좋았던 수비적인 기록이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뭐 기록적으로 본다면은 박건하 감독 부임 이후에 16경기 16실점, 이것도 충분히 좋은 기록이지만 박건하 감독 부임 이후에 5경기 동안 실점이 딱 2실점밖에 없었어요. 김영관 골키퍼도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김영관 선수가 정말 평소에는 자주 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한 번 범했는데 대전 시티즌이 그걸 참 잘 물고 늘어졌습니다. 네. 두 명의 수비 사이에서도 끈질기게 네. 결국 파울로 끊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수비를 붙었던 선수가 만만한 선수가 아니었죠. 네. 몸싸움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주민규 선수가 악착같이 붙었었는데 네. 그 볼을 잘 지켜냈고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이제 피치에 조금 잔디가 드러난 부분이 있는 것 같죠. 파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부분 밟을 때는 선수들이 좀 발목이라든지 좀 삐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앞쪽으로 길게 한 번에 연결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오창현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지금 오창현 선수가 저 공을 잡았을 때 박스 안쪽으로 도달해 있는 대전 시티즌의 공격수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한 번 접었어야 됐는데 그런 과정을 누구보다도 상대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공격 라인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최호백 선수가 또 어느새 수비 제1선까지 내려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김영관 골키퍼가 골킥을 준비합니다. 앞쪽 멀리 장클로드 다시 앞쪽 태클로 저지. 이번에도 역습 기회입니다. 왼쪽 유승환 볼 내줬습니다. 수비진으로 모두 들어왔고요. 급할 게 없는 대전 시티즌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첼 좋아요. 네. 전반전 중반이 넘어서자 대전에 이제 볼 소유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볼을 돌리고 있는 대전. 태클로 볼 따냈습니다. 서울 이랜드 역습. 앞쪽. 최호백이 왼쪽으로 최호백 공 잡았습니다. 볼 걷어내면서 차단했습니다. 서울 이랜드 FC가 아쉬운 실점 이후에 참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박근하 감독이 실제로 밝혔듯이 이번에 새로운 선수들 중에서는 전 소속팀에서 많이 뛰지 못한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수들이 또 이름 악물고 띄워주면서 그 트레이닝 때부터 띄워주면서 나머지 선수들에게도 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가도하면서 지금 아쉬운 패스미스인데요. 네.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성적이 끌어올라오고 또 플레이오프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것이 선수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조금 좋은 템포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가 스스로의 패스미스로 그 공격이 잘리는 장면이 서울 이랜드가
전반전에 조금 많은 편인데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해 준다면 좀 더 좋은 공격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도 왼쪽에 최호백이 치고 나갑니다. 왼쪽에 활동량이 유독 많은 최호백 선수고요. 박스 안쪽으로 연결해줬는데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무엇을 노린 것인지 조금은 긴가민가하는 조금 이도저도 아닌 패스가 나가고 말았는데요. 네. 앞쪽 헤딩 경합. 압박 통했어요. 네. 골단했습니다. 서울 이랜드 FC 오른쪽으로 한번 접고 올려줬습니다. 호흡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좀 침착하게 볼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 따냈습니다. 왼쪽. 욕심이 살짝 과했어요. 길었군요. 네. 스피드를 붙이는 순간 볼 터치가 길어지면서 그대로 상대 수비수를 유혹하고 말았고요. 좋아요. 김선민이 오른쪽 봤습니다. 하지만 골키퍼 김영광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울 이랜드가 오늘 경기의 전술을 핵심으로 들고 나온 이 압박, 전방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타이트한 압박이 통하고 있어요. 비록 스코어는 1대0으로 뒤져 있지만 서울 이랜드가 내용면에서는 나쁘지가 않고요. 네. 선수들의 자신감, 조직력, 압박 이런 것들이 박건하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의 핵심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도 패스 좋고요. 최호백 힐 패스가 자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센스가 있는 그런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김재성이 연결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낮게 흘러나온 공 역시 오른발로 강하게, 하지만 골키퍼 박주원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대전 시티즌의 수비가 조금 안이하게 볼 처리를 하다가 주민규 선수에게 슈팅 찬스까지 넘겨주고 말았죠. 네. 대전의 입장에서는 선취골을 따냈지만 공간이 생겨서는 안 되겠어요. 네. 최호백 선수가 참 체력이 걱정될 정도로 좀 많이 뛰고 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저도 이용성 캐스터와 같은 생각인데 저렇게 90분을 뛸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아주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많이 뛰어주면서 일단은 많은 전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후반까지 이어져야 되는 경기, 또 오늘 또 습도가 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역시나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군요. 평소보다 2배, 3배 선수들의 체력이 빨리 소진이 될 겁니다. 네. 기온 자체도 30도를 넘어갔는데 습도까지 지금은 엄청나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들어서 중계를 하는 지금은 이번에도 최호백 선수가 따라가 봤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지켜봤다든지 아니면 중계를 하는 경기들 중에 오늘 잠실의 습도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는 비 예보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비는 내리지 않고 있지만 습기는 가득한 잠실입니다. 이런 날씨가 지속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원스럽게 비라도 쏟아지는 것이 오히려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지금은 미첼 선수가 수비를 가져가는 와중에서 유승환 선수가 조금 손을 썼다는 그런 판정이고요. 경기 전에 미첼 선수가 제 앞을 잠깐 지나갔을 때 미첼 선수에게 오늘 컨디션 어떠냐, 100%냐라고 말해줬을 때 엄지를 척 들면서 100%가 맞다라고 말을 해줬었거든요. 최근에는 박건하 감독이 용병들도 다시 한번 지켜보는 와중에 여전히 자신의 포지션을 재신임을 받은 미첼 선수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서울 이랜드 FC가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타라바이 선수가 1차전 때는 2골을 혼자 몰아쳤는데 오늘은 교체 명단에 들어가 있고요. 네. 벨루소 선수는 조금 이제 함께 하기가 어렵게 됐죠. 이번에도 왼쪽을 택했는데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패스미스가 사실 빼앗긴 공은 다시 되찾아오면 됩니다만은 패스미스가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패스미스가 나오니까 조금은 아쉬운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김동진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 뭐냐면 패스미스란 동료에게 오히려 박수를 쳐주면서 충분히 괜찮다, 이대로 계속 자신감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선수들에게 용기를 붙잡아주고 있는데 그라운드 위에 어떤 감독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서울 이랜드 FC가 공을 쥐었습니다. 대전의 지점 넘어왔고요. 앞쪽으로 길게 연결해줬습니다. 한번 볼더치 이후에 살려냈습니다. 걷어내면서 공격 기회를 얻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마지막 코너킥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터치를 의도적으로 양보했었던 주민규 선수죠. 하지만 코너킥보다는 던지기 공격으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이분들은 열기가 넘치시군요. 대단하네요. 네. 뒤쪽으로 에워쌌습니다. 좋아요. 왼쪽 한번 접었지만 다시 한번 뺏어냅니다. 오창현이 저런 식으로 어깨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공을 뺏어든 것이 오늘 경기 벌써 2번째입니다. 네. 1대1 싸움에서 유독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오창현이고요.
이번에도 볼을 놓쳤습니다. 네. 이번에도 참 역습이 들어갔다라면 해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아쉽게도 패스 미스가 나고 말았고요. 확실히 이 날씨라든지 습도라든지 그런 습도에 영향을 받은 잔디라든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 36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도 사실 후반기 첫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부산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가져가면서 2연패에서 탈출을 했고 또 잠실 이 적지에서 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네. 양팀이 뭐 올 시즌 전적도 1승 1패로 아주 나란히 호각세를 가리고 있으니까 오늘 5, 6위 이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더 타이트하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 이랜드 FC의 오늘 경기 이후에 좀 경기를 살펴드리면 네. 대구와 강원, 부천 막강한 또 상위권 팀과의 승부가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뭐 선두권 또는 2, 3위권을 놓고 싸우는 팀들과의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네, 확실히 좀 연승을 달리는 와중에 상대 팀들을 만나야 좀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뭐 일정 자체도 반환점을 돌아가지만 박건하 감독 체제의 서울 이랜드도 어떤 전환점을 거쳐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좀 제대로 테스트를 받아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같은 분위기라면 충분히 걱정이 없을 것도 같은데요. 일단 눈앞에 대전이 오늘은 뭐 서울 이랜드의 실수를 잘 물고 늘어지면서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미첼이 걷어냈습니다. 하마터면 위험한 패스가 될 뻔했었던 미첼의 발리 패스였어요. 네. 헤딩으로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이랜드 FC 역습 기회. 네. 자, 과감한 오버래핑 들어갔고요. 좋아요. 오른쪽 일단 날았었는데 최호백 또 한 번 놓치네요. 또 한 번. 자, 지금은 최호백 선수에게 수비가 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인사이드로 이 안발로 슈팅을 때렸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감안했을 때 너무나도 어이없게 벗어나 버렸던 아쉬운 슈팅이었습니다. 볼이 발등에 발 안쪽이 제대로 얹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최호백 확실히 오늘은 볼도 조금 미끄럽고 이 잔디라든지 환경 탓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선 공격 그리고 또 한 번의 아쉬운 공격 찬스를 놓쳐버린 최호백 선수입니다. 최호백 선수도 뭐 지금은 세게 때린다는 그런 심정보다는 정확하게 골문 구석으로 밀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좋아요. 역습. 대전의 역습입니다. 서울 이랜드 공격 이후에 대전의 역습하지만 수비수들이 못 들어왔습니다. 4명의 공격수. 좋아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올라가야죠. 안쪽에서 올려줬습니다. 오른쪽. 최호백이 걷어냈습니다. 자, 이선인데요. 자, 황인범이 그대로 때리지는 않았고요. 천천히 오창현에게. 최호백이 공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돌고 장클로드 이랜드에게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오른쪽에서 치고 내려오는데요. 그대로 슈팅 벗어났습니다. 과감한 슈팅 한번 가져가 봤었던 서울 이랜드인데 박스 안쪽에 2명의 공격수도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슈팅과 크로스를 조금 겸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방금 공격의 시발점이 되었던 신희수 선수 역시나 오늘도 뭐 깊숙한 위치에서 백포를 보호하는 이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활약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의 볼 소유. 태클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태클은 조금 데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서 들어간 태클이었는데요. 그렇죠. 결국 카드가 나오는군요. 옐로우 카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앞서 칭찬을 했던 신일수 선수인데요. 지금은 볼을 따내기 위한 의욕이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네. 40분의 전반전 신일수에게 첫 번째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신일수 선수도 이제 박건하 감독 체제 아래서 수비형 미드필드로 꾸준히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포지션을 계속해서 뛰게 해주니까 경기력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요. 네. 지금 태클은 타이밍 자체가 워낙 늦어버렸습니다. 김선민 선수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전반전 40분이 지나고 있는 24라운드 서울 이랜드 FC와 대전 시티즌의 경기. 공중볼 다툼은 걱정이 없군요. 그렇죠.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확실한 미첼입니다. 네.
단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몸싸움에 비해서는 스피드가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조금 섬세한 볼터치라든지 테크닉은 역시나 몸싸움에 비한다면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에요. 네. 뭐 방금은 미첼 일단 헤딩 클리어의 정석, 교과서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앞서서는 걷어낸 장면에서 좀 아쉬운 볼터치를 보여줬던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천천히 대전FC가 다시 한번 역습을 준비합니다. 오른쪽에서 볼 차단. 서울 이랜드 역습을 준비합니다. 중원에서 센터 척을 지났습니다. 오른쪽으로. 하지만 모두 수비수들이 들어온 상태.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의외로 김재성 선수도 전방으로 침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거의 뭐 볼란치 위치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네. 왼쪽 김동진이 서 있습니다. 김재성이 오른쪽으로. 김재승 선수가 의도적으로 템포를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경기 조율을 해주는데요. 다시 김재성. 일단은 5백이 촘촘한 대전 시티즌이고요. 그렇죠. 중원입니다. 최호백 1대1 패스 따냈습니다. 네, 발을 밟혔지만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네, 김병석이 치고 올라옵니다. 빠른 역습 기회. 하지만 서울 이랜드FC의 수비진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병성 선수가 좀 욕심을 부리면서 킬러 패스까지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뭐 생각이 들지만 네. 뭐 일단은 볼란치와 중앙 수비수 위치를 번갈아 가면서 5백, 3백 그리고 뭐 가끔씩은 4백으로도 김병석 선수가 주도적으로 변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파울 아니고요. 서울 이랜드 빠르게 공격을 풀어가야 합니다. 미첼이 공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찾아오는 공격 기회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하는 서울 이랜드FC. 일단은 개인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안태현이 개인기로 뭐 1대1 돌파는 뚫어냈습니다만은 그 뒤에 계속해서 커버를 하는 수비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안태현 선수도 일단은 공을 뒤로 한번 돌렸고요. 네. 그리고 오늘 피치 상태가 좋은 편은 확실히 아니네요. 군데군데 조금 늘어진 부분들이 보이고요. 김동진 중원에서 볼 끊겼습니다. 대전 시티즌 태클 좋아요. 다시 한번 역습. 서정진이 오른쪽으로 박스 안쪽 뒤에 흘러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번 세컨볼을 또 서울 이랜드가 슈팅까지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선수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만 볼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었고요. 네.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도 최호백 한 명 제치고 박스 안쪽에서 올려줬습니다. 헤딩으로 걷어내면서 대전이 볼을 소유합니다. 이번에도 태클 시도. 네. 역습. 하지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밀어내면서 파울. 지금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네. 반대쪽으로 바로 공을 사이드를 체인지 해줬으면 조금 더 나은 판단이 됐겠습니다만 뭐 일단 황인범 선수가 공을 지켜내기로 판단을 내렸고 그 이후에 조금 두세 명의 수비수가 에워싸니까 저렇게 좀 영리한 플레이를 펼치는 결정을 잘 내렸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FC에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최호백 선수가 활발한 활동량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황인범 선수가 대전에서는 좀 많은 활동량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중앙까지 이렇게 잘라 들어오는 움직임이 많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이제 정규 시간은 모두 다 흘러갔고요. 아직 한두 번의 공격이 펼쳐지기에는 충분한 1분입니다. 네. 추가 시간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FC. 중원에서 안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최호백입니다. 최호백! 하지만 장클로드가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클로드가 너무 과하게 달라붙지 않고 저렇게 패스의 길목을 지키면서 적절한 수비를 해줬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볼이 반대로 넘어왔더라면 이 수비의 조직력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였었는데요. 네. 자, 오늘 세트피스에서 유독 재미를 보지 못했던 서울 이랜드가 이제 전반전 거의 끝나가는데 마지막 세트피스 찬스 하나 집어들고요. 네. 서정진이 준비합니다. 오른발. 니어포스트로 붙였는데 지금 따냈어요. 볼을 따냈습니다. 파울 불지 않았고요. 박스 안쪽에서 서정진입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왼발로 미쳐!
미첼 혼전 상황. 네. 혼전 상황에서 미첼 선수가 침착한 슈팅으로 오늘 서울 이랜드가 그렇게 터뜨리고 싶었던 골을 터뜨렸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미첼이 이랜드를 구했습니다. 스코어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그 전에 김동진 선수의 첫 번째 슈팅도 빗맞았었고 두 번째도 빗맞았었는데 미첼 선수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멋진 섀도우, 멋진 인사이드 슈팅. 오늘 전반전 끝나기 전에 경기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네. 전반전 추가 시간에 터진 미첼의 소중한 동점골. 경기는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최문식 감독에게는 굉장히 속이 쓰린 그런 골이고요. 네. 박근하 감독 입장에서는 좋은 경기 내용을 펼쳐 보이고 있었지만 결과는 따라오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또 미첼 선수가 해결해 주니까 미첼 선수 본인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컨디션 100% 맞습니다. 네. 미첼의 후반전 추가 시간에 터진 이 골로 전반전이 1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김영관 골키퍼도 이렇게 되면 마음의 짐을 한층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전반전 25분에 터진 황인범 그리고 45분에 터진 미첼의 골로 스코어 1대1 동점. 저희는 후반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2차전과는 역시나 동일한 점유율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팬분들도 보셨다시피 서울이 거의 6대4로 점유율을 우세하게 이끌어가면서 경기를 주도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하지만 대전도 역습 시에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역습을 전개를 하면서 확실히 선수비 그리고 역습을 할 때는 확실히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반전 45분이 지났고 양 팀의 좀 전력이 노출이 됐기 마련인데 네. 각 팀별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서울 이랜드의 입장에서는 패스미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겠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훨씬 더 나은 공격 찬스라든지 슈팅 숫자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네. 대전 시티즌 입장에서는 최문식 감독의 표현을 빌자면 지금 이가 없기 때문에 잇몸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반전에서도 좀 선수들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팀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전이 공격을 풀어가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남색 유니폼의 서울 이랜드 FC가 공격을 풀어가겠습니다. 전반전 마지막 추가 시간에 지금 골을 잡은 미첼의 극적인 동점골로 경기는 다시 한번 원점이 됐습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서울 이랜드 FC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수비벽을 뚫지 못하고 빼앗겼습니다. 자, 저렇게 숏패스로 풀어가는 것이 강점인 대전 시티즌인데 지금 계속 압박에 막혀서 슈팅까지. 이선에서 오른발 슈팅. 자, 살짝 이번에도 높았습니다. 네, 최호백이었죠. 네. 최호백 선수가 전반전에 이어서 후반전에도 아주 가벼운 몸놀림 보여줍니다. 후반전 첫 번째 슈팅은 역시나 많은 몸놀림을 가지고 있는 최호백 선수가 때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전 시티즌의 어떤 장점이 뭐랄까요, 스스로의 자신의 끝이 스스로를 조금 겨냥할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게 무슨 말이라면 대전 시티즌이 역습을 갈 때나 또는 볼을 소유를 할 때 많은 쇼패스를 거치면서 공을 잡아두는 그런 팀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것이 서울 이랜드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 맞부딪히면서 오히려 공을 빼앗겼을 때는 더 위험한 역습 기회를 내주는 이런 장면들이 몇 차례 눈에 띄었거든요. 네. 대전 시티즌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파울로 저지해냈습니다. 네. 선제골을 기록했던 황인범 선수가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조금은 지금 압박 좋아요. 볼을 따냈습니다. 이 선에서 수비수 하지만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아주 옵사이드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지나갔었는데 지금은 부심인 박균영 부심이 정확하게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근소한 차이였기 때문에 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박균영 부심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좋은 판단 내려줬습니다. 오늘 경기 지금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간 게 첫 번째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심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서는 또 실수를 범하기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제대로 판단 잘 내려줬고요. 네. 자, 오른쪽입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서울 이랜드 FC가 좋아요. 있습니다. 하지만 장클로드 지금은 장클로드가 아니었다면 제 생각에는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쫓아 들어가고 있는 선수가 주민규 선수였거든요. 확실히 장클로드라는 벽이 높기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주민규 선수 입장에서는 이 장클로드 선수를 조금 떨쳐놓고 수비의 뒷공간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그런 공간 싸움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이해도는 주민규 선수가 충분히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거든요. 이번에 파울 불지 않았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볼을 소유합니다만 옆줄 바깥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네. 대전의 스로인. 자, 경기 시작과 동시에 박건하 감독이 수비 라인을 굉장히 위로 위치를 시키면서 압박을 조금 적극적으로 가져가라는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네. 테크니컬 에어리어의 가장자리까지 박건하 감독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전반전 마지막에 기회를 지금 후반전 역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좀 돋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영광 골키퍼. 김영광 골키퍼는 오늘 뭐 개인적으로 미첼에게 땡기죠. 네. 밥 한번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미첼이 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광 골키퍼에게. 자, 전방으로 한 번에 붙여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수신호를 보냈던 미첼이고요. 네. 이번에 왼쪽 최효백이 공 잡았습니다. 극복해내면서 하지만 태클 불지 않았습니다. 대전의 역습 이번에 물었습니다. 자, 지금은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발목 쪽으로 조금 크게 통증이 가는 그런 충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카드가 나왔는데요. 네. 김재성 선수가 두 번째 오늘 경기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 이랜드는 조금 시합폭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중심부를 잡아주는 신일수 선수와 김재정 선수, 이렇게 중원의 두 선수가 모두 옐로우 카드를 받아들면서 오늘 경기 후반부에 어떤 뭐랄까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라운드에 지금 한참을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경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날씨 속에서 부상을 당한다는 것 좀 그렇죠. 자신의 몸 상태로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대전에서 가장 많은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는 황인범 선수가 지금 넘어졌어요. 그렇죠. 최문식 감독의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이나 머리를 밀었던 그 최문식 감독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적 그리고 본보기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근에는 또 머리가 다시 많이 자랐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는 또 머리를 자르는 그런 위기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줬었던 최문식 감독입니다. 일단은 황인범 선수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밖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걸을 수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부상 부위가 발목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체중을 실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일단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밖으로 나가서 상태를 조금 더 점검해봐야 하는 황인범 선수. 네. 올 시즌 오늘 경기에서 올 시즌 3호 골을 터뜨렸고 또 두 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면서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에 붙여주는데요, 전방으로. 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아무래도 부상을 지금만큼은 죽어도 당하기가 싫겠죠. 특히나 지난 라운드 MVP 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최근 가장 K리그 챌린지에서 좋은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는 황인범 선수. 자, 오른쪽입니다. 한 명 제치고 하지만 수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혜식 선수가 잘 달라붙었어요. 네. 뒤쪽에서 앞으로 멀리 걷어냈습니다. 사실 김혜식 선수도 많은 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유망주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김혜식 선수도 황인범 선수와 똑같은 96년생입니다. 한남대 시절에는 한남대 1, 2학년 대회를 준우승으로 이끌 정도로 촉망받는 자원이었고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챌린지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후반전 초반 왼쪽과 오른쪽 여러 방향을 전개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전반전과 일단은 비슷한 흐름이죠. 네. 후반전도 거의 한 6대4 정도로 점유율을 우세하게 가져가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일단 오른쪽에 손을 들고 있었는데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드밴티지 오른쪽. 적용이 됐어요. 네. 안쪽 좋아요. 이어받았습니다. 박스 안쪽 돌파 시도 오른발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군요. 조금 크로스가 길었나요? 네. 사실 문전으로 두 명의 공격수가 대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로스만 조금 제대로 들어갔더라면 좋은 찬스로 연결될 수가 있었었는데요. 하지만 방금 보여준 김태현 선수의 스피드는 단연 압권이었죠. 수비수 3명 사이를 돌파하면서 크로스까지 일단은 성공시켰습니다. 네. 저렇게 올라올 때마다 어느 정도 결과를 뽑아들고 내려가게 된다면 김태현 선수의 오버래핑을 후반전 끝날 때까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에 붙여줬어요. 장클로드 여의치가 않습니다.
양팀 1대1 동점. 다시 한번 균형이 맞춰진 가운데 서울 이랜드FC가 후반 역시나 볼 소유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의 수비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대신에 그 많은 수비를 지금은 뭐 미켈이 오, 이번에는 볼터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큼직큼직한 드리블이죠. 홈팬들도 좀 놀란 눈치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순간적으로 큼직큼직 치고 들어오는 미첼 선수의 장기 중에 하나인데요. 올 시즌에 좀 그대로 갑니다. 왼쪽으로 많이 벗어났습니다. 미첼 선수의 어떤 큼직큼직한 플레이에 자극을 받았을까요? 네, 지금 슈팅도 굉장히 과감하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골킥을 준비합니다. 박주원 골키퍼 앞쪽으로 길게. 볼 터치가 조금 좋지 않았는데 살려냈고요. 미첼이 헤딩 경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볼 소유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라인 바깥쪽. 대전의 스로인. 이번엔 파울입니다. 자, 여전히 뭐 주민규 선수는 상대와 이제 어깨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터프한 플레이를 펼쳐주면서 나머지 선수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네. 대전 시티즌의 수비 숫자가 많지만 그만큼 그 수비를 저격하는 서울 이랜드의 공격수 숫자도 많거든요. 지금 좋아요. 이번에도 파울이었습니다. 자, 김재성 선수가 뭐 인플레이 아니냐, 뭐 그대로 자연스러운 플레이가 아니었느냐라고 잠깐 따져봤지만 주심이 들어주지 않았고요. 앞쪽으로 길게 장클로드가 열어뒀습니다. 헤딩으로 떨궈줬습니다. 지금 장클로드 롱볼 좋았어요. 두 명의 수비가 가담. 오른쪽입니다. 황인범이 어느새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황인범 선수가 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1대1 경합. 다시 대전. 오른쪽. 두 명의 수비수 사이. 김동철 선수는 뭐 오늘 경기 내내 터프하네요. 아주 찰거머리 같은 모습. 특히나 김동철 선수가 상대의 공중볼을 끌어주는 역할도 잘 해주고 있는데 저런 대인 방어도 착실히 해주게 된다면 박건하 감독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다시 좋아요. 오른쪽에서 연결했습니다. 두 명의 수비. 결국 미첼이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의 수비가 저렇게 뭐 한꺼번에 재워주니까 공간이 거의 없었었고요. 네. 김동찬 선수가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자신에게 수비수가 전방 압박이 이제 공격수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미첼이 뭐 클리어를 한번 길게 가져가 봤고요. 역시나 뭐 박건하 감독도 최문식 감독도 그렇지만 박건하 감독도 굉장히 젊은 감독에 축하지 않습니까? 네. 올 시즌 K리그에는 이 젊은 감독들의 어떤 물결이 참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태클로 볼 따냈습니다. 왼쪽 서울 이랜드FC의 역습 기회. 수비 한 명 제치고 두 명째 중원으로 연결했습니다. 왼쪽을 바라봅니다. 박건하 감독이 기대하는 서정진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죠. 네. 안쪽 박스 안쪽 수비 두 명. 여의치 않은 차 뒤로 내줬습니다. 확실하게 볼 소유 시간이 길다 보면은 기회를 좀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상대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체력이 훨씬 더 빠르게 소진이 되니까 오늘 같은 날씨에서는 더 그런 장점을 누릴 수도 있겠죠. 네. 이번에도 파울. 혹시나 후반전이 되자 좀 체력에 부담을 느끼는지 파울로 끊어내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대전 시티즌인데요. 벌써 대전 시티즌이 한번 강수를 빼드나요? 네. 강용상 선수는 저도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선수인데 최문식 감독이 확실히 좀 오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없는 가운데 황인범 선수가 아무래도 앞서 조금 부상의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6번 황인범 선수가 강윤성 선수와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강윤성 선수도 똑같이 어린 선수거든요. 네. 최문식 감독이 정말 뭐 운영할 수 있는 선수단의 폭은 많지 않으나 뭐 없는 살림에서도 굉장히 살림을 잘 꾸려가면서 6위 지금은 5위 아주 뭐 외나무 다리 싸움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강윤성이 앞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역습을 시도해봤습니다만 박주원 골키퍼 볼을 잡았습니다. 여의치 않죠. 뒤로 연결하고 있는 대전. 교체 투입된 강윤선 선수는 아무래도 황인범 선수와 이제 똑같은 포지션에서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이어나가게 되겠고요. 네. 적극적으로 지금은 중앙까지 침투를 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좋아요. 흘려줬습니다. 2대1 패스. 하지만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자, 공을 첫 번째 터치를 하면서 꺾어드는 와중에서 오히려 수비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꺾어 놓은 것이 조금은 좋지 않은 판단이었죠. 네. 자, 여전히 예쁜 패스, 쇼 패스를 몰단했습니다. 대전 10번의 김동찬 한번 접으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왼쪽에 좋아요. 2대1 패스! 하지만 김영광 골키퍼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진대성이 작품 하나 쓸 뻔했었는데요. 네. 서울 이랜드 역습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대전은 참 힘든 와중에서도 자신의 축구 철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저는 조금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쇼패스, 패스 플레이를 이어가면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대전이고요. 서울 이랜드 FC에서도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유창현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 이랜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 2명을 지금 영거푸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정진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유창현 선수는 이제 성남에서 임대로 영입된 공격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고요. 좋아요. 교체돼서 들어간 유창현 선수가 앞쪽에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혹시나 많은 활약을 펼쳤었던 최호백 선수는 결국 내려가는군요. 그렇죠. 워낙 활동량이 많았습니다. 네. 전반전에서 가장 많은 거리를 뛰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최호백 선수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3백을 펼치는 와중에서 양쪽 윙백이 많은 포지션 가져갔지만 좋아요. 한 번에 붙여주는데, 자, 유창현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내가 피치 위에 왔다 한번 보여주고 돌아갑니다. 공격자 파울이었습니다. 네, 김병석 선수가 네. 넘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김병석 선수도 이제 확실히 알았겠죠. 유창현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존재감을 파울로서 한번 거하게 알리고 내려갔습니다. 확실히 일단은 좀 첫 경기부터 감독이 좀 눈에 띄고 싶어하는 게 모든 선수들의 좀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가자마자 저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파울로 이어졌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볼이 길었는데요. 장클로드가 결국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이 플레이를 펼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패스 미스가 나올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조금 패스가 길게 이어졌고요. 사실 서울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내놓으라 하는 어떤 불꽃 이적 4명을 연달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훈식 감독은 그걸 바라보면서 참 많이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있는 선수도 내주는 판에 같이 순위권 이 플레이오프 경쟁을 펼쳐야 되는 그런 팀은 4명을 영입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축구라는 것이 참 감독이 가끔씩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제약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챌린지에 내려온 것도 아쉬운 대목인데 선수단 운영까지 좀 힘들어지는 그렇죠. 대전이에요. 이제 또 재정도 축소가 되고 그런 형국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시티즌의 프론트도 조금 수익 다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네. 여의치 않자 김영광 골키퍼까지 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최훈식 감독은 제가 직접 만났을 때 이런 앓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이런 걸 들춰내면서 괴롭지 않으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축구인데 어떡하겠냐. 나는 내가 지향하는 축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오히려 좀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에도 파울로 걸어냈습니다. 후반전이 되자 확실하게 좀 많은 파울 횟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박건화 감독 부임 이후 정말 좋은 페이스를 달리고 있는 서울 이랜드인데요. 아직까지는 대전, 물론 점유율은 6대4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들고 가고는 있지만 아직 축구는 역시나 골이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본다면 팽팽합니다. 서울 이랜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김재상 오른쪽 벗어났습니다. 골라인 아웃.
오늘 서울이랜드가 세트피스 찬스에서 참 어이없이 찬스를 접어들지 못하는 장면이 많은데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킥미스를 했던 김재성 선수가 킥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이에요. 서울이랜드에는 충분히 세트피스 멋진 볼을 올려줄 수 있는 좋은 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평소에 저는 서울이랜드가 조금 이 세트피스를 가져가면 오히려 기대를 하는 편인데 오늘만큼은 조금 날씨 탓도 있겠고 공이 미끄러운 탓도 있겠고요. 네. 유독 재미를 보지 못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하나의 마지막 전반적 코너킥을 통해서 좀 네. 골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으로 좀 유난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패스가 통하지 않으면서 볼 차단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템포 살려서 가야죠. 서울 이랜드 FC의 역습 기회. 공이 왼쪽입니다. 장클로드, 하지만 반칙이에요. 파울로 끌어냈군요. 네, 진로 방해예요. 네. 장클로드 선수가 의도적으로 조금 파울로 끌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 네. 이것이 맞다면 심판이 조금 구두 경고라든지 카드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드리블을 하는 와중에 피치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볼이 한번 튀었어요. 불규칙 바운드로. 그렇기 때문에 장클로드 선수가 파고들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틈새를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내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은 뭐 선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쪽입니다. 왼쪽. 깃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국내 팬분들도 요즘에는 정말 많이 보시는 해외 축구, 뭐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수준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잔디 자체가 워낙 좋게 관리가 되어 있고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잔디에 워낙 물기를 많이 줍니다. 네. 볼이 패스가 되는 스피드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빠른 스피드로 보이도록 잡아내는 카메라의 기술, 투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좀 노력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팬분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왼쪽 옆줄 바깥으로 흘렀습니다. 참고로 프리미어 리그는 중요한 경기가 들어서면 카메라를 30대에서 50대까지 배치를 합니다. 가끔씩 중요한 선수들은 선수 한 명당 그 선수를 항상 따라다니는 카메라를 따로 배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박진감 있게 보이는, 물론 뭐 수준도 높겠습니다만 극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투자가 먼저냐, 뭐 흥행이 먼저냐 이런 말은 뭐 항상 많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양면적으로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이랜드 FC 왼쪽 중앙선 넘었습니다.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왼쪽에서 안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윙백이 이제 도와줘야죠. 그렇죠, 올라왔어요. 박스 안쪽인데요. 파울은 내지 않으면서 슈팅은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집중력이 돋보이는 수비였죠. 네. 자, 여전히 볼 소유. 여전히 이곳에서도 쇼패스로 풀어가고 있어요. 가끔씩은 저렇게 쇼패스를 너무 지향하는 것이 독이 되진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헤딩을 앞으로 길게 연결. 수비수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김동진 선수가 지금 뭐 어깨 페인트 하나로 상대 선수를 벗겨내는 굉장히 노련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저렇게 좀 간단하게 볼을 따낼 때는 좀 공격자 입장에서는 맥이 탁 풀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왼쪽입니다. 한번 접어놓고 오른발로 박스 안쪽으로. 좋아요. 자,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간 자체가 워낙 좁았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퍼스트 터치가 필요했는데 오늘 피치 상태가 그래서 그랬나요? 퍼스트 터치가 조금 튀고 말았습니다. 네. 대전 시티즌이 또 한 명의 교체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7번에 한희권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희권 선수도 어린 선수예요. 네. 이 선수는 94년생이고요. 윙포워드 또는 이제 공격수 자원을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진대성 선수와 맞교환을 해주면서 한희권 선수에게 공격도 공격이지만 미드필더부터 조금 측면 라인을 살려내는 플레이를 주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진대성 선수가 교체 아웃되고 한희권 선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최문식 감독이 어린 선수들을 믿고 키우는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빼냈어요. 볼 따냈습니다. 왼쪽에서 박스 안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마지막 슈팅이 지금 발바닥으로 가져갔나요? 네. 마지막 슈팅을 주민규 선수가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저렇게 수비 뒷공간을 노리고 있는 주민규 선수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렇죠. 수비 입장에서는 뭐 악몽과도 같은 그런 움직임이죠. 최문식 감독이 이 어린 선수들을 계속해서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뭐 공수 용병들 다 떼고, 제가 여름 시장에서 조금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으셨거든요. 네. 가능성이 조금은 없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대전에 볼 따냈습니다. 오른쪽에서 두 명의 수비수 사이로 볼 연결. 하지만 2대1 패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뭐 2대1 패스가 들어가는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역시나 뭐 마지막에 조금 너무 길게 연결이 됐죠. 왼쪽입니다. 장클로드 헤딩.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려보고 있는 대전 시티즌이고요. 왼쪽을 좋아요. 봤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뒤로 내줬습니다. 왼발 미첼 맞고 흘렀고요. 두 번째 걷어냈습니다. 장클로드. 자, 오랜만에 대전 시티즌이 볼의 소유권을 들고 천천히 이제 볼을 돌리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잘 풀었어요. 네. 유승환 선수 왼쪽으로 봤습니다. 김동찬. 다시 가운데 쪽으로. 끊겼고요. 이 과정에서 또 파울로 공격이 끊기고 마네요. 네. 후반전 24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확실히 좀 체력적인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금 들어놓은 김태훈 선수 같이 윙백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왕성한 활동량을 펼치고 있던 선수들은 지금 시간대가 정말 지옥 같을 겁니다. 네. 오늘은 김동찬 선수가 전방에서 조금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아무래도 공격을 갈 때 공격의 숫자가 수비 숫자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열세에 놓여 있는 수비적인 형태를 대전 시티즌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찬 선수가 조금 외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김동찬 선수가 커리어 내내 두 자릿수 골을 두 시즌 받아들었었거든요. 09년도에 경남에서 12골 터뜨리면서 한 번, 11년도에 전북에서 10골 터뜨리면서 한 번, 올 시즌은 딱 9골, 지금 9수에 걸려 있습니다. 네. 한 골만 더 뽑아낸다면 커리어 세 번째 두 자릿수 골 득점 시즌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좋아요. 앞쪽입니다.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주민규 선수는 저렇게 옵사이드를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저렇게 이제 옵사이드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형태, 수비수 뒷공간을 계속해서 저격해서 노리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준태 선수인가요? 지금 김준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 이랜드 FC 김준태 선수를 교체에 투입했습니다. 두 장째 양팀 모두 2명의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의 양상이 또 한 명의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한 고경준 선수를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죠? 네. 이 롱패스 좋아요. 왼쪽으로 봤습니다. 트래핑 이후에 김동찬 왼쪽을 봤습니다. 뺐어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걷어냈습니다. 자, 이 패스가 앞쪽으로 흘렀어야 되는데 뒤쪽으로 흐르면서 슈팅으로 연결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웠죠. 네. 대전 시티즌이 지금 또 따냈는데요, 볼을. 볼 따냈습니다. 대전 시티즌이 드디어 기세를 조금씩 살려가고 있습니다. 김동찬의 오른발. 수비 맞고 굴절. 옆줄로 흘렀습니다. 김동찬도 오늘 경기 내용이 조금은 답답했을 겁니다. 미첼 선수가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다친 것 같은데요. 복부에 공을 강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부를 가리키면서 맞았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미첼이고. 일단은 오늘만 놓고 보면 결과론적이지만 공격과 수비에도 좀 많이 뛰어진 선수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미첼 선수가 이 박건하 감독은 미첼 선수 팀을 이제 오고 나서 미첼 선수를 봤을 때 성실한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용병이다라는 말을 해줬었거든요. 팀원들과 어울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특히나 피치 위에서는 헌신적인 플레이를 마다하지 않는 이런 성실한 모습이 박건하 감독의 눈을 조금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네. 서울 이랜드 FC 오른쪽을 봤습니다. 안태현, 김태현 오른발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딩. 좋아요. 장클로드가 걷어냈습니다. 장클로드가 참 중요한 시점에 포지션을 잘 잡네요. 서울 이랜드 FC 볼 소유.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김태현까지 왔어요. 네.
가운데 쪽으로 볼 차단. 대전의 역습. 이 패스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첼이 치고 올라옵니다. 미첼이 욕심을 좀 부려봤죠. 네. 이번엔 왼쪽으로 활로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차단. 자, 지금은 공격 숫자가 꽤 괜찮은데요. 일단 왼쪽으로 볼을 좀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서 왜 템포를 지체가 됐습니다. 왼쪽에 유승환 선수가 쭉 올라갔을 때 좀 사이드 체인지를 해줬더라면 역습의 스피드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네. 일단은 왼쪽을 보지 못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것은 저희가 편안하게 중계석에서 카메라가 잡아주는 화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먼저 눈치챌 수 있었던 거고요. 선수의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저렇게 반대쪽 피치 전체를 체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제가 조금 말을 너무 쉽게 한 것 같아서 선수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까지 생기네요. 김선민 선수가 넘어져 있었는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대전의 공격 기회. 김혜식 앞쪽 연결. 끝까지 볼 소유. 네. 좋아요. 왼쪽입니다. 김동찬. 어깨 싸움. 김동찬. 결국은 빼앗겼습니다. 결국에는 어깨 싸움을 붙었을 때 밸런스를 유지 못했기 때문에 저 공을 뺏겼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은 서울 이랜드가 김동찬이 공을 잡을 때마다 굉장히 거칠게 들어가주고 있어요. 공격자 파울로 다시 한번 대전 FC의 공격. 기술적으로 빼냈습니다. 왼쪽으로. 네. 한희권. 어느새 왼쪽까지. 아직까지 1대1의 균형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의 공격. 대전이 지난 경기에서는 이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 신의 선수들이 피치가 지금 확실히 앞서 제가 전반전에도 조금 이런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대충 둘러보기엔 한 대여섯 군데 정도 저렇게 푹 파여진 잔디가 이제 일어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네. 드리블을 할 때 저렇게 좀 볼이 튀기도 하고 예쁜 축구를 하기에 오늘 좋은 컨디션은 아니에요. 네. 날씨도 그렇고 피치도 그렇고. 두 명의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민과 가운데 쪽 혼전 상황인데요. 서울 이랜드 FC 천천히 풀어갑니다. 와우. 자, 이것을 빠르게 진행했는데 심판이 다시 리테이크하라고 이제 다시 차라고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시 차라고 하는 이유는 반칙이 저질러졌던 그 지점과 프리킥을 빨리 찼던 지점과 한 몇 미터, 수미터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그 원리 원칙을 들어서 판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는 유독 저렇게 프리킥을 재치 있게 가져가면서 터트리는 골들이 K리그에 많았었죠. 네. 후반전 30분을 넘어섰습니다. 후반전도 이제 15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 아직까지 1대1의 균형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쪽 박주원 골키퍼. 네, 유창현 선수가 좋은 뒷공간 대시를 보여줬습니다만은 패스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도 좀 공격이 조금은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교체 카드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네, 팀 득점 또 1위를 달리고 있는 타라바이 선수도 얼마든지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황. 그렇죠. 특히나 그 타라바이 선수는 앞선 대전과 1차전에서 두 골을 홀로 터뜨리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자, 타라바이 선수는 언제 활용을 할지. 타라바이 선수의 아무래도 컨디션과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직전 경기였던 고양과의도 경기에서 3대0 승리. 그 골의 주인공이 바로 주민규 선수와 또 타라바이 선수였는데요. 그렇죠. 오늘 경기는 뭐랄까요, 양팀 감독 모두에게 승점 1점으로 끝나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거든요. 네. 자, 김병석 선수가 뒤에서 푸싱 파울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팔꿈치가 조금 까진 주민규 선수. 많이 까졌네요. 피가 조금 흐르고 있는데. 그렇죠. 의료진에게 노티스를 주지도 않아요. 그대로 경기 진행하는 터프가이 주민규입니다. 네. 앞쪽으로 다시 한번 볼 따냈습니다. 서정재. 오른쪽을 봤습니다. 옆줄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몸싸움이 좋은 선수들이 대전 시티즌의 깊숙한 수비 라인 사이사이에 연결돼 있을 때 서정진 선수가 조금 내려와서 2선에서 볼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서정진 선수가 특히나 뭐 오늘 경기에서 기대했던 대로 좋은 볼 간수 테크닉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전히 뭐 5백 형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중앙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성공 확률이 낮고요. 특히나 장클로드 선수가 대전 시티즌 수비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클리어링 횟수를 기록해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의치가 않습니다. 대전의 역습.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수비수 4명, 공격 숫자 2명. 한 명을 제치지 못했습니다. 한 명을 제치지 못했습니다. 자, 과감하게 드리블을 꺾고 들어갔었는데 좋은 시도였죠. 네. 한희권 선수. 괜찮습니다. 뭐 한희권 선수는 나이도 나이고 저런 과감한 플레이 더 많이 시도해야 됩니다. 네. 반대쪽에 이제 김동찬이 뛰고 있었기 때문에 수비수에게 그쪽으로 갈 것이다, 패스를 갈 것이다라는 의도를 팔고 나서 반대쪽을 기습적으로 노려봤었는데 네. 통하진 않았습니다. 김준태가 유창현에게, 김재성이 받았습니다. 앞쪽 돌려봤습니다만 통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있는 대전이지만 앞쪽에 김동찬 선수는 항상 전방에 박아두고 있어요. 네. 역습의 어떤 그런 마지막 한 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데도 오늘은 양팀 모두에게 승점 1점은 아쉬운 겁니다. 네. 깔끔한 수비 보여줬던 오창현이고요. 다리 사이로 빼냈습니다. 중원으로 뒤로 연결 이게 패스 또 차단. 다시 서울의 공격. 왼쪽을 봤습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지금 살짝 손을 쓰는 장면이 있긴 있었었는데 네. 주심이 못 봤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보고도 이제 페널티킥을 줄 만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정을 한 걸까요? 살짝 민감한 부분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일단은 양 팀의 선수들 사이에서 아무런 좀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네. 신하게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 끌었다든지 뭐 넘어뜨린 것은 아니라 아주 살짝 템포만 무너뜨릴 정도로 살짝 잡았다가 놓았거든요. 네. 2번, 3번 나오게 된다면 조금 격해지겠죠. 그렇죠. 네. 후반전 35분이 흘렀습니다. 정규 시간은 10분 가량이 남아 있고요. 중앙선 부근 오른쪽 김태현 서정재 서울 이랜드FC에서도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규 박스 안쪽이었는데 무산됐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은 대전 시티즌은 기본적으로 2명은 붙이고 있어요. 네. 굉장히 뭐 3팩스는 좋은 점이 이런 거겠죠. 양팀 남은 카드를 모두 사용합니다. 한쪽은 조해찬 선수고 한쪽은 타라바이네요. 네. 지금은 대전 시티즌은 조해찬 선수, 역시나 뭐 신의 선수를 투입을 하고요. 서울 이랜드의 경우에는 역시나 한쪽 측면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공격수 타라바이 선수를 주민규 선수 대신에 투입한 것 같죠. 주민규 대신에 타라바이를 교체 투입한 서울 이랜드. 반면에 대전 시티즌에서는 또 조해찬 선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죠. 조해찬 선수도 지금은 뭐 의도치 않은 파울입니다. 네. 지금 파울은 오히려 파울을 저지른 수비 입장에서 조금 더 타격이 큰 것 같은데요. 무릎 안쪽을 맞았기 때문에 이건 좀 걱정됩니다.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김태현 선수. 그렇죠. 무릎 안쪽이기 때문에 제발 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 경기를 하는 만큼 부상을 당하게 되면 더욱더 억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선수들이 목을 축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네. 확실히 좀 습도 때문에 더위도 더위입니다만 높은 온도 그리고 높은 습도까지 좀 선수들을 괴롭히고 있는 오늘 경기. 잔디까지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요 이 잔디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영국에서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영국은 그냥 잔디 깔아놓으면 자라요 알아서. 워낙 습하기 때문에 비도 자주 오고 뜨거운 날도 많이 없는데 한국은 잔디를 키우기가 참 힘들어요. 말라 죽기도 쉽고 물기가 과해서 썩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물론 그만큼의 투자가 주어져야 된다고 팬분들이 말씀을 한다면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여건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우리나라의 다른 점이 좀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렇죠. 여름이 되면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겨울 되면 춥기 때문에 어려움은 확실히 좀 있을 건 같은데요. 축구를 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참 이 한국에서 축구 선수를 한다는 것이 보통 정신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참 누군가에게는 낭만적인 사계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운동 여건을 마련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가혹한 사계절이라는 또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김태현 선수가 이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살짝 절뚝이는 모습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네. 뭐 김태현 선수의 몸 상태는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뭐 동아리도 교체 카드도 없기 때문에요. 네네. 뛰어줘야 하는 김태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좀 붕대를 감고 경기를 뛰고 있는 김태현 선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짝 이 절뚝이고는 있거든요. 네. 저렇게 뭐 압박 테이핑을 한다면은 순간적으로 조금 지지를 받는 느낌이 들고 통증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부상을 당했던 다리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자신의 100%를 다 팀을 위해 바치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장기적인 부상이 아니게끔 좀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FC의 공격 기회. 이건 주지 않았죠? 네. 네, 그대로 던지기 공격으로 선언을 했어요. 대전 시티즌의 스로잉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타라바이 선수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심판과 조금 기싸움을 해봤는데 네, 심판이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았고요. 네. 일단은 교체된 선수들의 많은 활동량이 필요한 좋아요. 어드밴티지 선언됐습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템포를 늦춰서 뒤로 돌렸습니다. 그대로 과감한 슈팅을 시도하기보다는 일단 뒤로 한번 접으면서 템포를 늦추고 조금 팀원들을 봤었던 그런 결정이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정이 됐어요. 유창현 선수. 네. 정말 뭐 애기를 데리고 와서 부채를 또 붙이는데 좀 여념이 없는 팬분과 박건하 감독의 모습인데요. 네. 스코어는 아직까지 1대1 서울 이랜드FC와 대전 시티즌의 24라운드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약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 후반전. 대전 시티즌의 공격 기회 왼쪽입니다. 김동찬 올려줬고 수비의 차단. 다시 볼 소유합니다. 왼쪽을 봤습니다. 다시 센터 쪽 조예찬. 공격자 파울. 자, 대전 시티즌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상대를 몰아세워 놓고 패스를 돌리는 게 오랜만이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조금 힘없이 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왼쪽입니다. 자, 타라바이. 타라바이 잡았습니다. 일단 힘이 남아있는 타라바이인데 한 명을 젖혔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한 번 더 접고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벌떼 수비로 겨우 막았습니다. 네. 수비수 1명, 2명을 순식간에 타라바이 선수가 벗겨냈었는데 수비 숫자로 일단은 대응을 하고 있는 대전 시티즌입니다. 오른쪽 김태훈. 이용성 캐스터가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은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져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김태훈이 이겨냈습니다. 올라갔어요. 두 명을 이겨내고 자, 헤딩! 자, 뒤로 세컨볼 타라바이! 오른발! 높았습니다. 자, 타라바이 선수가 지금 발리 슈팅을 과감하게 지금 이 김태현 선수가 또 한 번 쓰러진 것 같은데 같은 부위인가요? 제발 같은 부위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른발을 다시 한번 부여잡았습니다. 김태현 선수 걱정됩니다. 네. 저희가 뭐 한 팀을 더 편애한다거나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김태현 선수는 지금 부상을 당한 부위를 잡고 쓰러졌기 때문에 저희가 좀 깜짝 놀랐었는데요. 네. 김태현 선수가 딱히 어떤 이렇다 할 장면이 있던 것이 아니라 다쳤던 그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리자마자 주저앉았거든요. 네. 이거 확실히 데미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수비 두 명이 끈질기게 따라붙으면서 좀 유니폼까지 끌어내리는 모습, 그걸 이겨내고 또 오른발로 올린 크로스였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파울로 파울로 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배찬, 조배찬과 지금 미첼의 몸싸움인데 지금 공을 빨리 달라고 달려들던 과정에서 조금은 좋지 않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심도 선수들이 조금은 분위기가 과열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끌어주는 모습이고요. 자, 대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거리는 직접 슈팅을 때리기에는 짧은 거리지만 그렇죠, 바로 이어가네요.
자, 심판이 아직까지는 다른 선수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킥을 다시 리테이크하라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네. 자, 이제는 휘슬을 불었기 때문에 찰 수 있고요. 왼쪽을 봤습니다. 대전 시티즌. 하지만 김태현이 걷어냈습니다. 조혜찬 한 명 더 치고 두 명째. 한 명이 지금 넘어졌는데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타라바이.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왼쪽 한희건 한 명째 오른발로 뒤에서 들어갔는데 지금 관중석에서는 야유 함성이 나오고 있죠. 왜냐면은 서울 이랜드의 선수가 한 명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 시티즌이 공격을 진행했기 때문에 네. 물론 공격을 멈추고 볼을 걷어냈더라면 좋았겠죠. 하지만 대전 시티즌이 공격을 할 근거는 있었어요. 왜냐면 선수가 쓰러지고 나서 서울 이랜드가 오히려 공격을 먼저 진행을 했어요. 어허. 서울 이랜드의 선수가 쓰러지고 서울 이랜드가 공을 밖으로 걷어낼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 이랜드 그냥 공격했거든요. 그러면 대전도 공격을 할 그렇죠. 근거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대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시티즌이 볼을 밖으로 걷어내줬으면 조금 멋진 그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시간대가 시간대고 또 1대1 상황이니까 선수들이 조금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1차전과 2차전 양팀 모두 한 경기씩 나란히 가져왔었기 때문에 3차전 아직까지도 무승부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와 이제 대전 원정편들의 어떤 응원단 규모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선수단의 어떤 응원 열정은 막상막하네요. 네, 결국 골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시티즌이 정말 뭐랄까요, 그 비겁하게 한다 치면은 저런 상황에서 사이드 지역 아슬아슬하게 걷어내고 상대에게 던지기 공격 주고 그때부터 압박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게 정말 욕먹을 만한 플레이지, 지금 한번 공격을 갔던 것은 좀 시간대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서울 이랜드가 공격을 진행했던 데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타라바이 아직까지는 좀 체력이 남아있는 타라바이고요. 이번엔 오른쪽을 봤습니다. 안태현 박스 안쪽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유창현 선수였는데요. 뒤에 좀 김태현 선수가 좀 부담이 되자 오른쪽에 올라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크로스는 거의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서 있어 줘야만 하는 김태현 선수. 몸싸움 왼발 올려줬습니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대전 시티즌이 지금 비정한 축구를 하자면 김태현 선수가 있는 왼쪽으로 파고들면 그만큼 더 승산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좀 의도적으로 김태현 선수가 좀 부상이 있는 것을 이용을 할지 그러지 않을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후반전도 정규 시간이 모두 다 지났습니다. 네, 김재성 선수가 오늘은 세트피스를 올리는데 조금은 빗나가는 크로스가 조금 있었죠. 네. 자, 그 마음의 빚을 이번 킥으로 덜어낼 수 있을지요. 김재성의 코너킥 지금 서울 이랜드가 무언가 준비해 온 것이 있어요. 올려줬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대전. 네, 침착하게 조혜찬이 걷어냈습니다. 선수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박스 가장자리에 있다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자, 이번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장클로드가 또 잘 잘랐죠. 옆줄 바깥으로 대전의 공격 기회. 이제 후반전도 시간이 모두 지났고 추가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태현인데요. 역시나 뭐 바로 짧게 건네주고 플레이에서 자기는 빠져버립니다. 네. 서정진 오른쪽 봤습니다. 박스 안쪽 유창현이 있었지만 높았습니다. 대전 시스템도 이렇게 되면은 지난 경기 지난 라운드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던 3백 또는 5백의 형태가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 시티즌이 5백을 쓰는 걸 봤을 때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평소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전술을 갑자기 도입됐을 때 결과를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전술도 완성도가 있어야 전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대전 시티즌이 굉장히 좋은 모습 서울의 공격 보여줬는데 기회입니다. 좋아요. 타라바이가 왼쪽에 있습니다. 자, 타라바이 5명 들어왔고 박스 안쪽에 박주원 골키퍼. 자, 앞에 2명의 선수가 있었지만 욕심을 부려봤던 타라바이. 네. 하지만 마지막 슈팅은 조금 약했습니다. 힘이 실리지 못하면서
박주원 골키퍼의 정면으로 흘렀습니다. 네. 타라바이 선수는 뭐 여전히 위협적이네요. 네. 돌아섰습니다. 두 명째 박스 안쪽으로 걷어내고 있는 김태현. 김태현 선수가 이번에 또 왼발로 걷어냈죠. 네. 일부러 반대발을 쓰는 것 같아요. 볼 차단.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존경스럽네요. 네. 자, 타라바이. 타라바이 다시 한번 볼을 잡았습니다. 후반전에 가장 위협적인 타라바이. 가운데 쪽 하지만 이번에 살짝 템포가 늦어졌습니다. 뒤쪽에서 볼을 천천히 돌리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이번엔 오른쪽 김태현이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수비 숫자가 많아요. 오른발로 높았습니다. 대전 시티즌이 확실히 수비를 공고히 합니다. 역습을 갈 때도 수비적인 성향을 띠는 선수들은 모두 후방에 남아서 서울 이랜드의 공격을 계속 대비하고 있는 그런 조금은 안정적인 운영을 엿볼 수가 있고요. 네. 서울 이랜드 FC 선수의 몸 맞고 옆줄로 흘렀습니다. 정말 올 시즌은 이 한 3위 정도부터 7위 정도까지는 한두 경기 한두 라운드가 지나고 나면 행방을 전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뭐 춘추 전국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또 치열한 시즌이 바로 올 시즌이고요. 네. 온사이드죠. 오른쪽으로. 네. 연결이 됐습니다. 슈팅! 오른발 벗어났습니다. 환상적인 세이브 박주원. 경기 막판 박주원의 슈퍼 세이브. 잘 때리고 잘 막았네요. 네. 자, 허탈한 표정을 들면서 엄지척해주는 유창현 선수. 성남에서 이제 6개월 임대 영입을 하면서 윙포워드 자리라든지 공격수 부분에서 숨턱을 트여줄 수 있는 유창현, 강력한 발등으로 슈팅을 때려봤습니다만 박주원이 잘 막아냈습니다. 전반전 마지막 추가 시간에 세트피스를 통해서 골을 만들어냈던 서울 이랜드. 후반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딩! 벗어났습니다. 그대로 골킥으로 연결이 됐네요. 네. 네, 이렇게 전후반 90분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1로 전반전 스코어 그대로 후반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선수들이 경기를 90분 끝까지 치르기 굉장히 악조건이었죠. 네. 날씨, 더위, 습도, 그리고 피치 컨디션까지 그런 과정에서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고, 어떻게 보자면은 서울 입장에서는 마지막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대전의 입장에서는 이 열버진 선수층이 더욱더 걱정이 되는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연승을 바랬던 서울 이랜드, 그리고 연승을 이어가기를 바랬던 대전 시티즌. 하지만 결국 오늘 경기 3차전 한 경기씩 가져갔었는데 결국은 무승부로 되면서 올 시즌 양팀의 승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중계방송 1대1로 대전과 서울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구 해설위원과 함께 했고요. 저는 캐스터 이용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